음. 해설을 다 봤는데, 풀이를 다 봤는데, 약간 광기에서 이거 지금 다 마침 종이를 냈길래 풀이를 봤어. 그때는 처음엔 이제 갑자기 보기도 했고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풀이 제대로 못 봐서 잘 썼겠지라고 했는데 일단 뭐 본 소감을 얘기하면 잘했어. 다 맞았고 사실 다 맞아서 문제야.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음, 진짜 잘했는데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쌤은 나는 이렇게 안 풀어. 나는 이렇게 안 풀고 1등급도 진짜 찐 1등급도 이렇게 안 풀지. 왜냐? 이 풀이가 효율적이진 않거든. 효율적이진 않고 지금 이제 너가 이거를 갈고 닦아서 빠르게 풀고 지금 이 문제들을 다 맞았지만 어, 이차함수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 다른 단원들은 물론 수학이니까 풀이가 진짜 딱 한 가지 길. 이렇게 정답이 있고 시작이 있어서 진짜 딱 한 가지 길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길로 가야 돼서 무조건 풀이가 똑같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 근데 이제 있으면 그 단어는 쉬운 거야. 그 단어는 쉬운 거고. 보통은 두 개거든? 근데 이게 두 개도 약간 시간만 차이. 시간차. 그러니까 뭐 A로 풀고 B로 풀었을 때 B가 지금 좀 더 직선거리잖아. 그래서 어차피 A, B 둘 다 풀리는데 시간만 한 10초, 20초 차이. 이러면은 그럼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상관없지.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차를 넘어서 그 문제 풀이 여부까지 결정지어 버리는 수가 있어. 시간 차면은 그걸 그냥 빨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A여도 A를 빨리 가면 되잖아. 맞아. 근데 이제 아예 그 최고난도 문제에서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에서 못 풀 수 있다. 왜냐면 깊이 차이가 있거든. 결국 풀이의 깊이가 중요한데 어, 쉽게 얘기해서 쉬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거보다 문제를 보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랬을 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거야. 이렇게 풀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그게 뭐냐? 그걸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건 이 풀이들을 보면 약간 이집트 벽화처럼 이대로 만약에 지구가 망해서 이게 발굴된다면 후대 사람들이 벽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이거야. 이차함수의 문제를 풀 때 식으로 풀 거냐 그래프로 풀 거냐인데 얘가 첫 번째가 맞아. 이거는 뭐 들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배웠든지 이건 센 말이 맞아. 반박은 안 받을게. 그래프가 먼저 맞아. 무조건 그래프로 먼저 보는 거고 그래프로 먼저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쉽든 어렵든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고 식이 받쳐주는 역할이야. 내가 그래프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괄적인 대략적인 풀이를 이제 세팅을 하고 식으로 그거를 검증하고 받쳐주는 그런 거거든. 보완하는. 그러니까 마무리는 당연히 식을 써야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는 마무리를 짓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풀이가 뭐냐면 얘가 메인이야. 문제 같은 경우는 메인이고 그래프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먼저라는 건 정말 그래프로 많은 것을 얻어오는 정말 의미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척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 얘기를 듣고 어려운 문제 가서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라는 건 밑에서 증명하면 돼. 밑에 이제 쌤 문제들 갖고 왔으니까 교육청 같은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에서 연습을 해야 거기서 이제 숙련을 시켜야 어려운 문제 가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짚는 게 되게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렇게 계속 가서 습관이 더 굳어졌을 때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이렇게까지 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 아까 뭐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두 가지야.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성적을 진짜, 이게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 그 정규 10등 안에 드는 게 진짜 쉽지 않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현재 내 풀이가, 대부분 나도 그래. 근데 자신의 풀이를, 특히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현재 내 풀이가 최선인가? 자꾸 이거를 되물어야 돼.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는가? 문제를 맞았다고 거기서 안주를 해버리면 진짜 못 가. 그렇다고 이 풀이 저 풀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자신의 주력 풀이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주력 풀이는 항상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제 세련된 방법이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그래서 조언을 했을 때 원하는 건 점수가 오르기는 원하면서, 하지만 바뀔 생각은 없고,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데 아닐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온전히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억지로 바꿀 필요 없어. 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샘플이가 분명히 효율적일 거고, 지금 웬만하면 지금 이제 좀 주의 깊게 한번 진지하게 들어서 바꿔보면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사실 이차 함수 진짜 완전 처음부터 진짜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 끝장 문제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를 이제 만들 건데, 원래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다른 단원이랑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엄두를 못 내다가 최근에 감을 잡아가지고, 늦어도 2주 안에 할 거야. 2주 안에 할 거라서 그 전까지는 뭐 본인 스타일로 문제 막 풀면서 해도 돼. 이제 그게 그럼 습관이 잘못 굳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아. 뭐 그 정도 2주의 시간 때문에 그러진 않을 텐데, 왜 많이 풀라고 하냐면 많이 풀어서 이차 함수랑 많이 친해져. 그리고 쉽게 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완전 제곱식을 거의 쓰지 않아. 완전 제곱식 거의 쓰지 않고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 완전 제곱식 아예 안 쓰고 풀 거거든. 완전 제곱식을 굳이 만들지 않을 거고, 지금 많이 풀어놔야 이제 그때 가서 정말,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에서 이제 너 모르는 개념들을 설명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미 다 알 거야. 스타일만 바꾸면 되는 거지. 스타일만 바꿨는데 등급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뭐, 그러면 투자할 만 하잖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꺼드럭대면, 쌤이 콘다 전체에서 탑3 안에 들거든? 저번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콘다에서 그 해설, 얘네가 동영상 해설을 좀 이렇게 공고 받아가지고 막 엄청 많이 찍었던 적이 있는데, 뭐 온갖 문제 진짜 한 몇만 문제 찍어서 올렸을 거야. 거기서 그래도 탑3 안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진짜 잘 푸니까 정말 쉽게, 그래서 풀이를 잘 흡수를 해서 더 이제 너가 더 좋은 풀이를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내가 응용해서 더 좋은 풀이 만들었듯이 본인이 더 좋은 풀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참고를 잘해서 흡수를 하기를.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빛을 발하니까 한번 봅시다. 1번. 여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 이거 너무 억까 아닌가요? 라고 하면 억까 진짜 아니야. 이거만큼 양보할 수 없어. 뭐냐? 뭐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썼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 알아. 지금 풀이를 보면 솔직히 딱 이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아, 공부를
잘 하기로 마음 먹은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구나. 왜 그걸 보고 알 수 있냐면, 프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원래 생각을 많이 하면 프리가 짧아지긴 해. 근데 이거를 좀 줄이고, 그냥 계산 속도를 높이고, 나 좀 길게 쓰더라도 계산을 확 해가지고 뚫겠다. 좋은 생각, 진짜 좋은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하필 이차함수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지. 다른 데서는 다 통하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단기간에 그래도 이제 학원에서 하는 숙제 같은 거나 이런 걸 다 소화해내가지고, 어떻게 좀 양으로 극복한? 그래서 지금 감각이 최대로 끌어올라온 것 같아.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고등학교는 할 게 많으니까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내가 얘를 꽝 때리고 있으면은 그죠? 두더지 수학이 머리 올라왔어. 그럼 수학 머리 때려. 그땐 잘 때려져. 근데 국어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과목 다 할 텐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학을 분명히 매일 할 수는 없거든? 그치? 영어도 많이 해야 돼. 그럼 감각이 떨어지는 순간 확 힘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돼. 알지?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어떤 이제 그렇게 푸는데 그게 좀 내려갔을 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학뿐만 아니야.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미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누가 더 잘 해석해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느냐라는 건데 그 의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식이 무엇인가를 명시를 해야 돼. 반드시. 이게 지금 이 쌤이 이제 프린트로 뽑아서 일부분만 줬지만 이게 지금 250문제짜리에서 내가 한 4-5개만 선별을 한 건데 1번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250개 중에 하필 얘를 왜 뽑았을까? 뭘 보려고? 라고 하면 이제 문자의 개수가 중학교 때는 x, y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 근데 지금 여기선 m을 썼지만 보통 t라고 문자를 3개를 달아. 4개는 진짜 최고 난이도. 보통 3개. 그러니까 3개를 해야 그래도 1등급을 두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최소한 조건이거든. 그리고 문자의 개수와 함수 관계에 대한 이거를 앞으로 계속 넣어봐. 이게 지금 제일 밑에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사실 얘랑 여기 지금 뭐 최소값을 GP라고 한다. 이거랑 얘야. 즉 치환을 해야 되는 거.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사실 얘도 중요하지. 교육청 기출들이 다 중요한데 그럼 이런 문제들까지 정말 매끄럽게 자 풀이 시간이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짧은 건 억지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매끄러워야 돼. 아무리 복잡한 끈을 푸는 느낌인데 그래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에서부터 자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어려운 문제 가서 하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쉬운 문제에서는 뭐 흉내 뭐 이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척할 수 있지. 근데 어려운 문제 가서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 거 적게 될 거기 때문에 딱히 급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거를 그럼 쌤이 한번 풀어볼게. 의미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얘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자 y는 즉 fx가 x제곱 플러스 2mx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자,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가 m이 아니지 x와 y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m이 1일 때 여기는 m이 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m이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까?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꼭지점이 존재하지. 그럼 여기는 1, 이러면 G1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는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3, G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무한에 가까운 G 값이 존재한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세 개만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누구야? G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y는 fx의 최소값 중에서, 즉 못생긴 애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걸 찾고 있는 거야. 근데 gm이라는 것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m일 때, 즉 뭐야? 얘를 fx라고 했을 때 표현을 하면 f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게 gm과 같다는 거지. 일부러 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왜냐면 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내. 어려운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국말 잘 안 풀어서 주고 이렇게 FG를 이용해서 줘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도 평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야. 백날 이제 영어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영어를 잘 쓸 줄도 알아야 되잖아. 표현할 줄 알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지? 수학을 잘 해석하려면 나도 그런 수학적인 표현을 자주 써야 된다. 문자도 자꾸 써가면서, 바꿔가면서. 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고, 최소값 또한 m에 대한, 즉 m 때문에 결정되는, 변하고 있는 2차식. 그리고 하필 위로 블록한 2차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때가 하필 m이 마이너스 1일 때다. 라는 얘기. 그래서 대입을 하면 g 마이너스 1은 3이 되어서 3이 아니라 4잖아. 4가 되어서 최대값이 4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완전제곱식을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안 써도 풀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 굳이 완전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안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여기 꼭지점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이제 제한 범위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식에서 필요한 것만 대입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르고 더 간결하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는다. 굳이 만들지 않고 대칭축만 빨리 찾아가지고 걔를 대입한다는 거지. 그게 만약에 답이야. 이렇게 되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아까 내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산을 주로 하는 계산으로 뚫는 것 같다라고 했는 게 이 문제 때문이야. 왜냐면 이 문제는 그래 fx에다가 EX-1을 대입한 FEX-1을 아예 써버려가지고 이 식을 찾아서 해도 풀려. 하지만 이거를 하는 방법은 영상을 봤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야 돼. 쉽게 해서 이거야. fx는 0의 근이 5야. 그럼 이게 근데 fEX-1은 0의 근은 뭐라고 한다 했을 때 이거를 보고 저 이거 알아요. 이해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실제 문제를 풀어 나왔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가? 시간이 촉박해서 막상 풀어야 될 때 얘가 진짜 풀이거든. 본인의 진짜 풀이. 그 본인의 진짜 풀이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근이네? 그러니까 x네? x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f 괄호 안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 5가 들어가면 0이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고 근데 여기 처음에 지금 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 x밖에 없네? 그럼 x가 5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x가 5여서 여기 안에 5가 들어가면 근이다 이게 아니라고 순서가. 괄호 안에 5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네? 근데 x밖에 없네? 그래서 x가 5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서 순서가 똑같은 거야.
아무리 바뀌어도 f 괄호 안에 5가 들어간 명인 거야. 근데 지금은 2x 빼기 1인 거네. 아, 그래서 2x 빼기 1이 5이기 위한 x는 3이네? 그래서 근이 3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 만약에 여기가 분수 들어가 있고 복잡해지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야.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못 푸는 문제들도 허다해. 이거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 알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 이제 우선순위 얘기했지? 이차함수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첫 번째 그래프가 먼저고, 두 번째 식이 그 다음인데, 식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 식이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다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완전 제곱식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자신있게 얘기해서. 무조건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 꼴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수분해 꼴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거 다 안 되면 전개식 이걸로 하는 건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얘 안 쓸 것 같지. 오히려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를 써. 왜 이거 두 개를 안 써?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써서 잘 딸깍딸깍 푸니까 꼭 2차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더 미분 가면 3차, 4차를 할 때 특징이 뭐냐? 무조건 얘겠지? 인수분해겠지? 그 3차 함수 3사에서는 완전 제곱식을 안 쓰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이거 이제 단순 전개식을 관가해가지고 풀리는 것도 허다하다 라는 얘기고 미리 좀 얘기를 했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30번 문제 풀 때 또 얘기를 하겠고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 그때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되고 어쨌든 인수분해가 먼저다.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축이 2가 돼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심지어 x제곱을 시작해. 그럼 fx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지. x-1, x-3 플러스 k 이렇게 두는 게 맞아. 알았어?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보고 그래 축이 2니까 f2 x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라고 된다는 거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럼 fx는 0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을 못 찾아. f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f2x-1은 0의 근은 2알파-1이 아니라 2알파-1이 아니라 2x-1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된다. 따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3이다 라고 해야 된다. 알지? 넘어갈게. 68번은 마지막으로 풀고 자 얘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y는 그러니까 애초에 전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굳이 식을 늘어지게 할 뿐이야. 식을 늘어지게 할 뿐. 나중에 가면 A4용지 한 장을 덮을 정도로 풀이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모이면 그러니까 문제를 시간 내에 시험지에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쌤은 어떻게 푸냐? 마이너스에 x-에 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식을 다 쓰고 그래프를 한번 끄적댈까?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먼저 무조건 그리고 그래 k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이게 더 빨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그래 대칭축 항상 구해야지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설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정말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재밌지 않아? 그래프
난 그래프 내가 이렇게 문제 풀고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되게 뿌듯함을 넘어서 되게 편안한데? 좀 변태 같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변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를. 왜? 여기에다가 누구를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보고, 누구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냐라고 하면, 3인 거지. 그래서, F3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7 더하기 K는 마이너스 8이다. 즉, K는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F1이구나. F-1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7 그래서 8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 없다 라는 얘기고, 약간 너 혹시 신유빈이라고 탁구 아니? 올림픽 때 유명했잖아. 얘가 뭐 15살이었나? 근데 상대방 할머니가 룩셈부르크 중국 할머니처럼 60세인데, 이 할머니가 탁구가 엄청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할머니 특징이 뭐냐? 막 얘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잖아. 딱 그게 이제 고수 느낌이지. 별로 안 움직여. 식도 별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푸는 것이 가장 목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68번을 보면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아? 내가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미안 좀 어수선하잖아. 그치? 푼 것만으로도 진짜 잘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정갈하게. 왜 정갈해야 되냐? 식이 어질러져 있다는 건 자기 생각이 정돈되지 잘 않는다라는 거고.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갈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내가 문제 푸는 패턴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내가 일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 문제 만났을 때 저렇게 풀고 저 문제 만났을 때 저렇게 풀면 좀 스스로도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 정답률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옳은 풀이는 뭐냐? 딱 보고 위로 블록이 앞에 문제들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명시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하나였지. 하지만 이거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제 모르지. 딱 봐도 위로 블록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서술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래로 볼록이 왜 아래로 볼록이 앉은지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 그러면은 감점이 되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서술형 연습한다고 하면 그거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 알지? 그리고 수학은 이제 앞으로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정답인 거를 이제 얘가 맞아요라고 하는 건 엄청 쉬워. 왜? 얘가 맞으니까 맞겠지. 직감으로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라서 한번 보자. 이거를 보고 그래 대칭축이 1이어서 그래 그렇다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뭐라 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 가로선을 긋는 거야 포인트가. 이 가로선 똑같다니까. 여기가 x좌표가 1인 거고 그래 여기가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1이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1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냅두고 얘를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하는 거라고 했지. 이걸 뭐 굳이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볼까? 이항 안 해도 돼. 이항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고 오케이 둘의 숫자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도 5야. 얘도 5. 그럼 성립을 안 하지. 그치? 성립 안 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고 그럼 성립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이 음수로 똑같아도 이 식은 성립하고 조건 나는 성립하고 혹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였을 때 성립해. 00도 돼. 어쨌든 그럼 얘가 왜 안 될까라는 거야. 왜 안 될까? 들으면 당연하지만 딱 듣고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걸 집어내야 돼. 왜 안 되냐면 2차 함수는 특징이 뭐냐?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같은 값, 즉 F3과 같은 값이 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미 지금 자리가 돼 있는 거야. 확정이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F-1과 그러니까 하필 이게 조건 가에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숫자를 딱 이제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미 F-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마이너스 1과 똑같아야 되므로 F-2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듣고 이해하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 전에 이거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만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거를 찍어주고 있는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이거를 찍어주는 이 자체만으로 넌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고 서울대 가야 돼. 알지? 그래서 지금 내가 구독자 250만 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라서 이렇게 구독자 한 명 한 명 컨설팅 해주지만 쌤이 나중에 10만 명, 100만 명 되면 진짜 쳐다도 안 본단 말이야. 그때 막 해설해주세요 하면 내가 쳐다보겠니? 지금 해줄 때 잘 받아 먹으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F3은 양수고 F-2는 음수여야 되는구나. 즉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높은 위치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될 수가 없다. 왜?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마이너스를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탈락이라고 매끄럽게 지금 난 이제 설명하면서 했지만 거의 문제를 봄과 동시에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뗄래야 뗄 수 없어. 어려운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가 없는 문제를 찾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누가 더 잘 해석하느냐. 절대값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지. 자, 식을 어떻게 쓰는 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4가 어디 있냐? 4가 정확히 마이너스 2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걸 찝어야 되지. 그치? 왜? 그래야 대칭축이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좀 더 밑에 있을 거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 이게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라는 얘기. 그래프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fx는 자 인수분해 방식으로 쓰라 그랬지? 무조건 a 앞에 모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항상 뒤에 모르면 k 문자 없으면 k 사용해 주는 거고 이게 fx의 이제 식인 거지. 처음에 놓을 때 이렇게 먼저 놓으라는 거야. 인수분해 꼴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들을 대입하는 것 뿐인 거야.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8이래. 그럼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즉 f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12a 플러스 k가 된다. 라는 거고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도 자 절대값을 해결할 때 f3이 양수인 게 확실해졌어. 그럼 절대값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f 마이너스 2 더하기 f3이 0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면 f 마이너스 2는 5a 플러스 k이고 f3은 그냥 k니까 얘가 0이다. 즉 K는 마이너스 2.5A 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9.5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38이다. 근데 9.5A는 2분의 19A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K는 10이 돼. 좀 깔끔하게 잘 썼잖아. 이렇게 완전접시 안 쓰고. 그래서 식을 쓰고 인수분해꼴로 쓰고 필요한 식을 딱 대입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패턴이야. 구조가 보이지? 그래서 F0은 내가 많지 않아. 이렇게 대입하면 22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쟤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없으면, 없을까봐 너 보내줄까? 보내줄게. 그렇다고 사진으로. 그럼 이제 뽑아서 풀든 뭘 하든. 쟤는 있어야 돼. 그래서 쟤는 이제 웬만하면 풀어봤을 것 같아서 풀어봤어도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본인 풀이랑 비교를 해봐.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풀 거거든. 이제 이거 3개 풀 거고. 사실 얘도 되게 중요해. 이 문제 자체도 참 중요한데 당장은 하지 않을 거고. 이거 이렇게 얘도 650번도 뭐 하진 않을 거고. 653번 중요하니까 이거를 한다. 뭐 숙제할 것도 많고 그럴 테니까 이제 당장 뭐 시간 없으면 안 해, 이제 조금 있다가 짬짬이 해야 해도 되는데 얘네 3개는 별로 안 걸리니까 좀 이제 지금 영상 본 김에 한번 해봐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 알겠지? 나는 이어서 할 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계속 얘기하는 거.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fx는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라는 방정식의 근은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gx. 그러니까 한 줄의 방정식은 두 함수의 근과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함수의 교점과 같다 라고 했지.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첫 번째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감만 잡으면 이거만큼 쉬운 건 없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절대값이 계속 등장하는데 밑에도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꼭 절대값이 나오거든. 그럼 얘를 처리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진짜 절대값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절대값을 그렸지?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절대값 gx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 또한 꺾이면서 교점이 총 4개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원래인 것처럼 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그러면 이게 지금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것이다 라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접혀져 올라오는 여기가 a 빼기 4고, 여기도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될 거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대칭성 때문이지. 얘가 y축을 축으로 한다 라는 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점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다 된다라는 거고. 근데
절대값이 좀 어려운 경우는 팁을 주자면 fx가 gx고 fx가 마이너스 gx다 라고 해서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그럼 얘 때문에 a 빼기 4와 a 플러스 3이 있는 거고, 이거를 그리면 fx가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또 부호만 반대로 두 개가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4-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뒤에를 정리하는 건 뭐 이제 식을 쓰고 그걸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갈게. 자, 예를 한번 보자. 이제 교육청 기출이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겠지. 근데 사실 식이 복잡하지 않아. 해보면 교육청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대부분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결하게 끝나거든. 그래프로 잘 분석만 하면. 그걸 한번 해보자. 자, 역시나 2차 함수가 주어졌고 1차 함수가 주어졌다. 그리고 접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림의 방식이, 그리고 둘 다 아래로 부르기.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선과 접하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거지. 그 그래프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알파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다라고 해준 거야. 지금 x축은 생략돼 있지만. 그리고 뭐라 그랬어? 교점을 볼 때는 두 함수를 빼야 된다고 했어. 지금 얘가 fx고 얘가 gx고 얘가 hx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fx와 hx,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한번 좀 써보면 fx와 hx의 근이, 교점이 알파와 알파야. 접점이기 때문에. 그치? 두 개가 겹쳤어. 그러니까 fx 빼기 hx는 0이 중근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fx 빼기 hx가 x-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미리 연습을 해서 바로 얘가 나올 수 있게, 그치?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걸 어떻게 맨날 써? 이렇게 된다. 두 함수를 빼서. 그리고 두 번째, gx와 hx를 빼면 이번에는 대신 4로 시작하겠지. 4로 시작하고 여기도 2알파라고 할게. 베타가 2배니까 x-2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 fx 빼기 gx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이 식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뺀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쩌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루트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fx 빼기 gx는 x-알파의 제곱 빼기 4 x-2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얘가 사실은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이 식의 조작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알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라는 거지. 그래서 3x-5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두 개의 근이 하나는 3분의 5알파고 하나는 3알파라는 얘기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3분의 5알파, 즉 이게 t야. 그러니까 그냥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고, 이게 쭉 가서 뭐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디서 쭉 가가지고 둘이 한 번 더 만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3알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래프 해석이 거의 다라는 거지. 그치? 그 상황을 그려내야 돼. 오케이? 다음 거. 얘는 다 풀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이거 그냥 fx 식을 a에 x-1, x-4라고 쓰고 근데 얘랑 2분의 1 x가 접하니까 그래서 뭐 판별식을 써서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서 둘 중에 무엇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다시 집어넣는 거를 생각보다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안 해서 문제를 좀 느리게 풀거나 헤매는 경우가 있어. 알지? 그래서 꼭 어떤 A의 값이나 어떤 그래프를 찾아냈으면 그러면 다시 대입해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제 얘는 좀 넘어갈게. 자, 얘를 한번 보자. 일단 이건 당연히 알 거야. 얘가 하는 얘기는 이 함수가 위로 블록이면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다. x가 마이너스 2다. 근데 마이너스 4,0 x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0이라면 0이 여기 있을 거다. 0,0이 여기 있을 거다. 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분석은 다 끝났어. 그래서 이거 맞고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최소값은 f1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지. 디귿이 문제야, 디귿. 디귿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문자가 하나 추가됐잖아, 그치? x, y 외에 p가 이제 추가됐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자, 표현을 봐봐. 지금 얘가 y는 fx야. 그러니까 이 x축, y축이라는 이 도화지에 y는 fx가 그려진 상태인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에 내가 p에서부터 x가 p에서부터 p 플러스 2까지 변화시킬 때 그럼 이만큼이야. 그치? 즉 p가 엄청 왼쪽이라고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훨씬 왼쪽 예를 들어서 p가 한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보자. 엄청 왼쪽에 있어. 그럼 이 파란색 중에서 최소값은 왼쪽 값이란 말이야. 왼쪽 끝에 값. 그치?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냐? p가 엄청 작을 때, 즉 대충 뭐 여기서 그냥 뭐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때는 gp는 즉 fx의 최소값 gp는 fp와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왜? 얘는 결국에 p, fp거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즉 fp가 gp가 된다. 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엄청나게 컸을 때, p가 뭐 엄청 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p고, 얘가 p 플러스 2야. 그럼 더 작은 값은 p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겠지. 즉, p가 엄청 크면 gp는 f의 p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즉, 달라진다는 얘기야. 어떤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해서 구간함수라는 건데 그 구간함수의 포인트는 그게 어디냐는 거지. 바뀌는 포인트가. 근데 이거 팁을 주자면 처음부터 부등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부등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방정식 풀듯이 포인트만 딱 잡는 거야. 어디가 포인트일까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본다. 이게 지금 P에서부터 P 플러스 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면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일 때지 P가 마이너스 3일 때면 정확히
이렇게 돼. 즉 왼쪽 끝이 최소값이냐 오른쪽 끝이 최소값이냐라고 할 수 없이 양 끝이 동일하게 최소값인 거지.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와도 왼쪽 끝이고 이번에는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오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안 좀 복잡하지만 그림이 어쨌든 마이너스 3일 때가 포인트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P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등호는 어디다 넣어요? 등호는 상관없어. 등호는 상관없는데 보통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크다에다가 넣으면 돼. 알지? 크다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GP가 누구로 표현이 되는 거야? fx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GP를 실제로 그려내야 돼. 정말 깔끔하게. 알지? 방금 그림 기억하지? 그러면 이제 뭐냐? 답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P축을 그려서 이제 GP를 그려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세로축을 뭐라고 해? 얘 그냥 Y축이라고 해도 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데, 세로축은 그냥 Y축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헷갈리면 그냥 GP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그냥 안 할게. P축만 그릴게. 그럼 뭐냐면, 얘는 문자만 P로 바뀐 거지. 그냥 fx를 그리는 거랑 똑같아. 아까 fx가 어떤 모양이었지? 이런 식으로 돼서 마이너스 4,0과 0,0을 지나는 이게 fx이자 여기선 fp인 거지. 근데 얘는 뭐야? fp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p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좀 대칭이 되게 이렇게. 이게 y는 fp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 돼. 둘이 딱 만나는 지점. 설명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f-3 얘는 당연히 이 fp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3, f-3이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3, f-1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근데 f-3과 f-1은 똑같아. 왜? 아까 대칭이 주기 x는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지점, 딱 만나는 지점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3일 것이다. P의 적라는 거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GP는 왜 자꾸 FP라고 하지? GP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살짝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면 이런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3,1일 것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3,1이라는 얘기야. 즉 f-3은 1이다를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 fx가 뭐였어? ax에 x 플러스 4였지.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서 마이너스 3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f-2 대입하면 3분의 4가 맞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사실 계산은 이거 하나지. 다 그냥 해석이야. 다 해석.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를. 그치? 부단히 그래프를 보려고 평소에 노력을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적어도 설명을 들었을 때, 해설지를 봤을 때 이해라도 돼. 그치? 그리고 꼭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그려봐야 돼, 평소에. 이렇게 되고, 넘어갑시다. 가장 중요한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그냥 미분 배워도 뭐예요? 그냥 진짜 다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여기에 3차만 들어가고 4차만 들어가면 그럼 그냥 미분 문제야. 3차 방정식 4차. 3차 함수 4차 함수 하면.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2차로만 하는 거고. 이거 한번 볼게. 얘를 hx라고 안 하고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 한번 봐. y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2fx 빼기 1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지금 x에 대한 4차 함수야. x와 y의 관계는 현재 지금 4차 관계라고. 왜?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2차를 결국에 제곱을 하면 4차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4차를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배우질 않았어. 그래서 뭐냐면 중간에 t라는 문자를 도입해서 x와 y의 관계가 2차, y와 t의 관계가 2차여서 2차는 뺄 수 있잖아. 그래서 2차, 2차 두 번 한번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치환을 하는 이유고, 치환은 곧 합성함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떠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fx를 t라고 하자. 사실 이거는 진짜 빨간색으로 해야 돼. 안 되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fx는 t라 하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건데, 그럼 t라고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 대칭축이 1이 되겠지. 즉, 근데 t가 1일 때야. t가 1일 때. 얘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지? t가 1일 때. 그러니까 근데 뭐 최대값을 갖는다고? 얘는 최소값만 있는데? 그러니까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항상 치환을 쓰면 그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구간함수잖아. 구간함수 그리는 팁을 알려줄게. 팁이 뭐냐면 이걸 안 보는 거야. 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네 둘을 완전체를 그냥 그려. 대신 점선. 보면 모든 그림을 실선으로 하는데 테토녀처럼 쫙쫙 이제 그리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점선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점점 디테일하게 고쳐나가는 거야, 사실. 그렇게 해야 잘 그릴 수 있어, 정말. 그럼 얘를 보자. 얘는 이 정도 디테일인지, y절편은 똑같네. 얘는 이제 꼭지점이 3, 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그렇게 되니까 꼭지점 여기쯤 있으면서 이렇게 생겼다. 좀 뾰족하지만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짠! 하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럼 0보다 작을 땐 직선이고 0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 곡선이구나 라는 얘기. 이게 함수가 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해. 그치? 그래서 구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간으로 선택한다. 구간을 따라서.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1 한 이쯤 있겠지.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8 빼기 10이어서 2,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만 존재하는 애라는 거지. 나머지는 싹 다 없고. 여기가 0,4. 그럼 t의 범위는 사실 위아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구나. 얘를 잡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하면 t가 마이너스 4면 이게 더 멀겠지? t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4일 때가 좀 더 가깝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누구를 대입했을 때야?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잡는 거지. 그럼 여기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8 빼기 1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23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23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x가 얼마일 때냐. 지금 t가 마이너스 4일 때거든. 그럼 t가 마이너스 4일 때 x가 누구냐라고 하면 2인 거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거를 바로 구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서 t가 2면 x가 2면 t가 마이너스 4, y가 23이다. 이 순서로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것만 볼게. 이거 보면 주의해야 될 게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풀어봤어.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 말들을. 그치? 알파, 베타 이런 문자들이 나와도 복잡해하지 않고 함수가 hx로 추가되더라도, 그치? 심지어 함수가 총 4개지. h1x, h2x. 그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함수를 더했을 때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뺐을 때 이 식을 조금 주의하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조건 가부터 보자. 그 전에, 자, gx가 x제곱으로 시작해. fx는 1차기 때문에 결국 h1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이차 함수.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이차 함수. 이 정도는, 그치? 알 수 있지? 그리고 h1x를 보자.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영상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 얘가 h1x. 여기까지 보면 h1x가 h1 알파보다 커 나왔다. 쉽게 해서 아래로 블록인 게 꼭지점 x좌표가 알파란 얘기고, 그리고 h2x는 위로 블록인데 딱 1,5에서 접한다라고 했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중요해. h1x와 h2x가 만나는 교점이 나와 있어. 그럼 h1x 빼기 h2x가 x-1의 제곱이다라는 거야. 이게 플러스 9를 쓰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첫 번째 주의할 거야. 이 9는 의미가 없어. 항상 두 함수가 만나는 것의 교점은 x좌표만 보는 거야. x좌표만. 오직 한 점 x좌표가 1일 때니까 중근을 가지면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 방에 딱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얘네 둘을 뺀다면 fx가 소거되면서 얘가 사실은 2gx가 된다. 그치? 그리고 애초에 이게 2였던 거지. 왜? h1x는 x제곱으로 시작하고 h2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2x-1의 제곱이었을 거고, 그래서 2로 나누면 gx가 되게 간단하게 나온다. 그치? 그래서 gx가 x-1의 제곱이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할 거 다 한 거 같고 더 이상 뭔가 안 보일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풀리는 건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냐와 그 다음 잘 처리하는 거. 되게 쉬운 걸 안 했을 때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함수에서는 뭐 2차 함수가 인수분해고 그런 거고 뭐고, 일단 좌표를 대입하는 것이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이지. 점을 대입해
했는가, 정말 대입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H1, 1이 9란 얘기거든? 여기 보면 1,9니까. 근데 H1, 1은 뭐야? F1에다가 G1을 대입한 거야. 근데 G1이 0이니까 F1이 9란 얘기지. 근데 fx는 1차함수니까 보통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문자를 쓰는데 1을 대입해서 9가 나오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n 플러스 n이 9다. 결과적으로 9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뭐 m으로 묶어줘도 돼. 그치?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건 조건 가로 다시 넘어와서 h1x가 gx와 fx를 더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mx 플러스 9 마이너스 m을 한 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2x 플러스 10-m이다.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지. x축과 접하니까.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m-2의 제곱 마이너스 40 플러스 4m이 0이다. 그래서 m제곱 뭐 이제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m이 마이너스 6 또는 6이 나온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고 하나는 6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 다 대입을 해서 구했으면 다시 대입을 할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조건 다가 성립 안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그거를 한번 써보자 라는 얘기고 찾아보자 라는 얘기고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5인 경우 h1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즉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돼. 그럼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 h2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5가 돼.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4가 된다. 그럼 어쨌든 x가 마이너스 2인 곳이 대칭축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 그치? 1번이 이제 답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2번은 뭐 안 되겠지? 안 되는 거 한번 이제 계산을 해서 찾아보면 되고 어쨌든 그럼 얘는 결국에 f-2 곱하기 g4를 구하라는 것 같다. f-2는 여기다 대입하면 27이고 g4는 9가 되겠지. 3의 제곱이니까 180에 63이니까 뭐 243인가? 뭐 이렇게 되겠다. 찍지는 못하겠네. 사실 2번도 계산할 때 상수항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한 번은 6x를 빼고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한 번은 뺀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마이너스 8x 해서 여기서 x는 4 여기는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나오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어차피 대칭축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문제 너의 고점은 모르니까 일단 뭐 내가 준 문제는 다 풀었었고 얘네들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먼저 분석하고 식을 써서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봤고 파이팅 해서 사실 뭐 내가 이차함수 이차함수 하지만 다른 것도 다른 파트도 만만하진 않아. 특히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 풀다가 꼭 문제가 아니라도 약간 개념 같은 거 충돌됐을 때 질문하면은 내가 이제 영상 뭐 보내줄 테니까 하고 당장 학원 가기 시간 남았는데 뭐 당장 궁금하면 질문했을 때 받아줄 테니까
파이팅하고 중졸된 거 축하하고. 학력이 올라갔네? 원래 어제까지 초졸이었는데 중졸된 거 축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종종 봅시다.